네, 계속해서 그 함수에 대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보시게 되실 다변수 함수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다변수 함수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것은 독립변수가 두 가지인 다변수 함수인데요. 그 다변수 함수 중에서 일단은 전혀 뭐 병작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변수, 1번 변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함수가 z라는 종속 변수는 x라는 독립 변수와 y라는 독립 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이런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변수 함수들, 특히 이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종속 독립 변수가 두 개인 함수는요, 원래는 이 축이 3개인 3차원인 좌표평면에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략적으로 좀 이제 몇 가지 그 값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를 토대로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x랑 y는 독립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독립변수. 그런데 그 독립변수가 몇 가지 조합을 통해서 동일한 종속변수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x가 1이고 y가 10일 때는 1 곱하기 10이어서 z가 10인 경우, 다음 x가 2이고 y가 5여서 10인 경우, x가 10이고 y가 1이어서 10인 경우, 이처럼 독립변수의 조합들은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종속변수인 값은 10으로 다 동일하죠.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면 종속변수인 z를 우리는 이 세로축 이렇게 올라선 그 축이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y랑 x를 이렇게, 여긴 90도거든요. 90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이제 y랑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다고 했을 때, 자, x가 1이고 y가 10일 때, 그러니까 여기 x가 1이고 y가 한 12 요쯤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점 찍히는데, 이 점에서부터 z가 10의 값을 가지니 1, 2, 3, 4, 5, 6, 뭐 한 10 요쯤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찍히게 될 거예요. 입체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x가 2고 y가 5일 때, x가 이번에는 2고 y가 이번에는 5래요. 그러면은 이 xy 평면에서는 여기 찍히겠죠. 그리고 얘가 위로 올라가는데 이 10이랑 동일한 선상에서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보면요, 하나 더 해볼게요. 그 다음 x가 10이고 y가 1인 이 지점이라고 생각해보면 여기도 이렇게, 잠시만요. 이거 좀 자를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독립변수 x랑 y가 각각의 다른 조합을 가지면서도 z가 10으로 일정하고, 그 다음에 x랑 y가 각각 다른 조합을 가지면서도 z가 11로 동일한 이런 함수를 이 위에 표현하자면 이렇게 산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그 z가 10인 요 높이에서 이렇게 그 하나의 원처럼 이렇게 등고선처럼 그려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z가 12인 높이에서는 동일한 z값을 갖고 있는데 그 밑에 x랑 y가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이처럼 이런 형태의 등고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Z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원이 작아지게 돼요. 원이 작아지게 돼서 마치 여러 개의 그 위에서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요 꼭대기가 Z가 가장 높은 점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렇게 이 원을 4개로 이렇게 쪼갰을 때 이 부분, 이 한 분면만을 가지고 우리는 x하고 y 값을 판단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그 산의 모양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3차원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고, 물론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그 2차원 평면에서 나타내고 그것을 분석하는 데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위에서 이렇게 투사를 했을 때에 x랑 y랑 x축에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에 관심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자, 원래는 여기서 z축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거를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z가 10일 때보다 z가 12일 때는 지금 보기에는 같은 높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12가 더 높은 위치에,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더 먼 위치에 그려진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z가 10일 때는 이러한 동일한 z가 10이라는 동일한 값을 갖는 이런 등고선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z가 12일 때는 원점에서부터 더 멀지만 z가 12라는 똑같은 값을 갖는 하나의 이런 곡선을 그리게 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 z가 10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이 x와 y의 조합은 굉장히 무수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x가 1이고 y가 10일 때, x가 2고 y가 5일 때, x가 10이고 y가 1일 때, 이런 것들이겠죠. 자,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z가 그 값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원점에서부터 더 멀어지는 형태의 이러한 곡선을 그리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다변수 함수는 지금 이렇게 생긴 함수를 따를 때 저런 모양이지만, 저거 말고도 여러 가지 모양의 다변수 함수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노드 경제학에서는 저런 형태의 다변수 함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저걸 콥 더글라스형 그 함수라고 콥 더글라스 모형의 함수라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결국에는 우리가 z하고 x, y의 값을 특별한 의미를, 그러니까 경제학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숫자만 표기한 것이잖아요.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이 선 위에 있는 것은 동일한 z값을 갖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파생된 선,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형태의 곡선인 무차별 곡선이나 그 다음에 등량 곡선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그런 수학적 함수에서 동일한 z값은, 그러니까 이 선 위에 있는 것은 동일한 z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이 곡선 위에 있는 어떠한 근로자의 효용은 무차별하구나, 동일하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동일한 선 위에서의 그런 생산량은 동일하겠구나. 모든 이 선 위에 있는 생산량, 어떠한 자본과 그다음 노동력의 조합이든지 간에 동일한 곡선 위에 있는 생산량은 동일하겠구나 라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앞서 이제 봤던 그런 함수들을
좀 더 연습해 볼 건데요. 그 연습하는 그 기준이 되는 함수들은 이 기출문제에 있는 함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에 있는 함수들을 우리가 실제로 앞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그릴 수 있는지 그려보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WL평면에서 노동 수요 곡선을 그릴 거예요. 노동 수요 곡선. WL평면은 세로가 W 임금이고요. 임금률이고, 그 다음 가로가 그 노동, 그 근로시간 또는 근로자 수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이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지금 세로축이 W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Y는 X의 그래프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W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얘는 L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W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W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면 저는 우선 이 W와 관련된 걸 왼쪽으로 이항하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이항을 할게요. 얘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3분의 1의 W가 되고요. LD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LD 플러스 3이 되겠죠. 이 D라는 것은 그냥 이 L이 노동의 수요를 의미한다의 의미일 뿐이지 결국에는 이 똑같이 L 위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W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양변에 3을 곱해야겠죠. 3을 곱하면 W는 마이너스 3 LD 플러스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그러니까 우하향하고 절편이 플러스 9고, 그 다음에 우하향하는 이런 그래프. 그 다음에 W가 0일 때 3LD가 9니까 L이 3인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기울기는 이제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또는 기울기의 절대값은 3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보통 그 기울기의 절대값을 많이 이제 판단을 하니까요. 수학적으로 마이너스 3이지만 그냥 3이구나, 절대값이 3이구나 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L평면이에요. CL평면. C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와 관련되는 거고요. L은 여가. 아까 말씀드린 L은 이제 근로시간 또는 뭐 근로자 수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L과 이 L의 의미가 달라요. 뭐 아까 거는 레이버라고 할 수 있다면 지금은 이제 레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마다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 변수들의 앞자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떠한 모형인지, 그러니까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인지 아니면은 그냥 임금 고용 평면인지, 그러니까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변수는 이렇게 사용했구나를 유연하게 생각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뭐 L로 나온 게 아니고 뭐 H라고 하자, H를 여가라고 보자 라고 정의해준다면 저희는 L로 쓰는 것이 아니라 H를 여가라고 그때부터는 정의하고 그 함수를 그려야 되는 거겠죠. 그런 유연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요거는 쉽죠. C가 세로축인데 C에 대해서 이미 정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L에 대해서 마이너스 10이라는 기울기고 플러스 10이라는 절편이 있고요. 그러면은 플러스 10의 Y절편, C절편이고 그 다음에 C가 기울기가 우하향하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이 레저, 그러니까 여가가 만약에 1이라면 C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일 때 C가 0이 되는 요 점에서 그 X절편을 갖는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한계 생산함수예요. 한계 생산함수는 자, 이거 MPL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그 마지널
마지막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인데,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명의 근로자, 한 단위 또는 한 단위 노동 시간을 투입했을 때 증가하는 또는 감소하는 아니면 변화하는 그런 생산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생산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생산 함수가 Q라고 정해져 있을 때 이 Q를 L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의미가 같게 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 뒤에서 설명할 건데요.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어쨌든 이러한 함수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릴 것이냐인데, 지금 이 독립변수, 그러니까 MPL이라는 애와 지금 얘하고 같다라는 함수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뒤에서 배우면 아시겠지만 이 노동, 그러니까 근로시간의 투입 또는 근로자 수는 보통 우리가 가로축에 두는데요. 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 노동 경제학에서 있어서는 주요 관심사는 노동이 얼마나 수요되냐, 노동이 얼마나 공급되냐, 근로시간이 얼마냐, 노동이 어떻게 투입되냐를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또는 노동 투입이 얼마인지를 알아내고자 한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종속변수, 우리가 결국에는 알고자 하는 결과값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완전히 정해진 건 없지만, 완전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없지만, 거의 대부분 노동경제학이나 경제학에서 종속변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변수를 가로축에 두고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L, 근로시간을 가로축에 두고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함수가 나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과연 근로시간을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가 이기 때문에 이 L이라는 것을 가로축에 두고 해석을 해보자 라는 거겠죠. 그럼 이 MPL은 이 Q라는 생산함수를 L에 대해서 미분한 그런 어떠한 값을 갖는데, 그 값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세로축은 MPL이다. 세로축은 MPL의 값이다. MPL의 값인데 그 MPL의 값은 같다. 뭐하고 같으냐? L에다가, 근로시간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한 것에 20을 더한 거하고 같다. 즉 우하향하는 그래프인데 y절편이 20인, 우하향하는 그래프인데 y절편이 20인 이러한 그래프를 나타내는구나. 그리고 이 MPL이라는 값은 이런 함수에 의해서 이 선 위에서 움직이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MPL과 W가 같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 W축으로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CL 평면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는 효용함수에서 무차별 곡선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함수에 해당하는데 이 함수를 해석해 보자면 이거겠죠. U라는 종속변수는 C와 L이라는 독립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함수인데, 그 U라는 함수는 E와 C와 L을 곱한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좌표축이 두 가지만 있는 이 평면 위에 그려 놓아야 하기 때문에 C와 L을 독립변수 각각의 축으로 잡고 나서 이 U라는 것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U값은 결국에는 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큰 값을 갖는다라고 다변수 함수를 보시면서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런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들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쭉 그려지는, 여러 가지가 그려지는 형태로 그릴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KL 평면의 생산함수인데요. 얘도 K와 L을 독립변수로 갖는 Q에 관한 함수예요. Q에 관한 함수인데
K하고 L을 곱하는데 각각의 개수가 1이 아닌 0.5가 되겠죠. 얘도 콥 더글라스 함수인데요. 그 아까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려지는데 결국엔 얘도 결론적으로는 다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K와 L을 독립 변수로 갖는 각각의 축으로 표현하고 똑같이 이렇게 등량 곡선이 이 Q가 각각의 다른 값을 갖는 것으로 그려진다라는 거고 이 하나의 Q 위에서는 동일한 생산량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WL 평면에서의 노동 공급 곡선인데요. 요거는 굉장히 쉽죠. 아까 봤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W하고 L하고만 있고요. WL 평면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로축은 W, 가로축은 L. 그리고 뭐 LS는 W나 위치를 바꿔서 W는 LS나 뭐 똑같겠죠. 그럼 얘는 뭐하고 같아요? Y는 X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WLS는 이런 식으로 W는 뭐 LS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상당히 쉬운 함수였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WL 평면에서 한계 수입 생산과 관련된 그런 이제 그래프인데요. 자, 우리는 어쨌든 지금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함수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포커싱을 가지고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표현해야 하는 것은 WL 평면에서 지금 MRP가 240-2이다 라는 건데요. 지금 이 2라는 것은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알겠지만 근로자, 고용된 근로자의 수라고도 표현하고요. 얘는 또 다른 말로 그냥 근로시간 또는 근로자 수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E나 WL 평면의 저 레이버 L이나 동일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WL 평면이라고 했지만 얘를 그냥 이제 뭐 E 평면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사실상 이 MRP랑 결국에는 이 W하고 같은 축 위에 놓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 함수의 형식상 논의를 위해서 그냥 MRP E 평면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쟤는 세로축은 뭐 MRP라는 값을 갖는데 이 MRP라는 값은 같대요. 뭐하고 같다? 240에 2를 뺀 것과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앞에 이 음수니까 우하향하겠죠. 근데 플러스 240이 있으니까 y의 절편은 24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얘가 MRP가 0이 되는 이 지점이 2가 120인 지점이겠죠. 그러면 120인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얘도 WL 평면에 표현될 수 있는 그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이 다 동일한 문제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동일한 문제에서 가져온 건데 그래서 WL 평면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결국에는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에만 집중을 해야 되니까 얘를 다시 쓰면은 이제 M2와 E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사고의 유연함을 위해서 이런 함수가 있구나. 그럼 이런 함수가 있는데 나는 M이랑 E 평면이라고 그냥 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세로축에는 M2, 가로축에는 E. 그러니까 우리는 이 E가 그 고용, 그러니까 근로자 수, 우리가 알고자 하는 종속변수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자면 ME는 EE다. 그러니까 얘는 Y는 EX다랑 같은 형태겠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래프를. 그러면 결국에는 앞서 W하고 MRP와 ME가 다 동일한 축 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배움으로써 그 함수들을 하나의 평면 위에서 표현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은요, 뭐 WS 평면에서인데 이 남성의 임금함수예요. 이게 차별과 관련된 문제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인데요. 이것도 딱 보면은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도 결국엔 우리가 배운 것들 안에 있는 거예요. 남성의 임금함수래요. 근데 남성의 임금함수인데 남성의 임금이 특정한 교육연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함수거든요. 그러면 WS 평면이니까 보통 이제 W는 세로축에 두는데요. 이거 실제로 배우실 때도 WS 평면으로 배우시니까 WS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S가 종속변수라고 종속변수로 해석하려고 모형을 만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동일한 연수에서도 임금 격차가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이제 밝혀내는 또는 분석해내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교육 연수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교육 연수와 그 다음에 임금 간의 그런 관계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S가 가로축에 있다. 그러니까 가로축에 있는 것이 무조건 종속변수는 아니다. 대부분 종속변수지만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얘를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하고 얘는 변수가 아니에요. 물론 문자로 되어 있지만 저런 것들은 특정한 개수, 뭐 값이 나중에 주어질 텐데 하지만 이 현재 이 상황에서는 개수로서 특정한 값을 갖는 상수라고 보도록 할게요. 상수라고 본다면 결국에 얘는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쟤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y는 뭐 ax 플러스 b의 형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를 이제 위에 거랑 뭐 비교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y라는 변수, 그 다음에 x라는 변수, 앞에 개수, 그 다음에 뭐 y절편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모든 이 두 가지 변수가 이 두 가지 개수가 다 양수다 라고 한다면 이것과 동일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x 앞에 있는 기울기가 양수면은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y가 전체적으로 b만큼 상승된 그러니까 b만큼 올라간 또는 y절편이 플러스 b인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얘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여기 S가 0일 때 Y절편은 얘는 알파 M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WM은 베타 MSM 플러스 알파 M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쓸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문자도 많고 그리고 당황하실 수 있지만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1차 함수 기울기하고 절편이라는 그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가 잘 되어 계시면은 이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요 미분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함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 함수에 대해서 공부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경제학적 모형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경제학적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또는 앞으로의 변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의 그런 방향성을 확인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형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알아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당장 그 시점에서의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수학적인 도구가 바로 미분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미분은 이제 수학에서 따지면은 특정한 그래프가 좌측에서 우로 가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로 가면서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겠죠. 근데 그 움직임에 있어서 그 한순간이 그 한 점에서의 그 다음 점으로의 이동을 어떻게 변화해서 움직일 것이냐를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제 그 큰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미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러면은 이 변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아까 이차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y는 x제곱이라는 이 함수의 이 a점에서부터 b점까지 이 되게 넓은 구간이지만 이 구간까지는 그 값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수학적으로 확인해 보는 방법은 이런 거겠죠. 지금 A에서 B까지 요 X만큼 변화했겠죠. 이 변화량의 의미를 델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X만큼 변했는데, X만큼 변한 만큼 Y는 X제곱이라는 이 관계식을 따르기 때문에 Y도 그만큼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점에서부터 이 점에서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A에서 B로 가면서 값이 상승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상승의 정도는 X 값이 요만큼 변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Y 값이 요 정도 변했어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A에서 B까지 가는 데에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또는 A점에서 B점까지 변하는 데에 그 변화하는 기울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큰 범위에서의 변화를 알기보다 당장 이 점에서의 변화, 또는 당장 이 점에서의 변화, 또는 당장 이 점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자 함이 더 중요하고 크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이미 관계식으로 주어져 있고 끝까지 제가 그려본 상태에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일을 모르는 경우, 또는 그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 당장의 변화, 그 현재에서 당장의 변화 수준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범위를 가지고는 예측이나 선택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잘게 쪼개서 이 X의 변화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그에 따른 Y의 변화를 통해서 이 점이 당장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제 미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미분이라는 것은 경제학 또는 노동경제학에서는 이 한계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배우는 노동경제학에서 한계 뭐뭐라고 하면 그 순간에 그 점에서의 미분값, 그 순간의 변화하는 비율을 물어보는구나, 그 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됩니다. 그러니까 즉 미분과 한계는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미분이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잠시만요. 똑같이 y는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럴 때 아까는 이 A에서 B점에 그 두 개의 죄송합니다. 네,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요. 이렇게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 요 사이에 요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그러니까 기울기죠.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인 요것을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다고 했는데요. 이 미분은 굉장히 작은 범위로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점이랑 제가 살짝 이렇게 떨어져서 그었긴 했지만 얘를 제가 굉장히 그 미세한 현미경으로 봤다라고 가정하고 이 사이는 거의 없는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이 A-라는 점과 B-라는 이 점 사이에 X값의 증가량과 Y값의 증가량을 확인해보면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것 자체가 뭐예요? 요 기울기, 이 삼각형의 기울기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범위가 이 A-와 B-의 길이가 굉장히 짧다. 마치 곡선 위에 맞닿아 있다 또는 스쳐 지나가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곡선 위에 한 점에서 접하는 어떠한 직선의 기울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특정한 위치, 특정한 x값, 특정한 y값에서의 저 함수 위의 미분값은 그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요. 일단 우선 미분이라는 것은 x와 y는 fx라는 함수 관계에 있을 때, 아까 설명드린 거는 y는 x제곱이죠. x가 미세하게 변함에 따라 y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x가 그 순간 변할 때 y가 만약에 상승한다면 이 변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변화는 곧 상승할 변화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y값이 감소한다면 하락하는 방향을 갖는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상승하더라도 만약에 y값이 큰 값으로 변한다고 한다면 큰 변화를 갖는다 라는 건데, 그러한 정도도 결국에는 이 기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선의 기울기의 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에서 만약에 이 점에서의 미분값과 이 점에서의 미분값을 비교해보자면 이 점에서의 미분값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말씀드렸죠. 접선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여기에서의 미분값,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 미분값, 즉 접선의 기울기의 값은 A라는 기울기보다 B라는 기울기가 더 크므로 A 점에서의 미분값이
B점에서 미분값보다 더 작다 또는 얘가 더 크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얘를 해석하자면 결국에는 A점에서의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보다 B점에서의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 경제학적 선택을 하거나 어떤 그 의사 결정을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러한 미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이 fx라는 함수잖아요.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인데, 요 앞에 있는 이거 얘를 프라임이라고 하는데요. f'x라고 해서 얘는 미분을 했다. x에 대한, 그러니까 y의 x에 대한 함수를 미분했다 라는 의미를 갖고요. 얘는 다른 말로 y라는 함수를 이렇게 할게요. x라는 값이 아주 극소량 변한 것에 y 값의 급소량 변한 것의 비율, 그러니까 x가 아주 살짝 변했을 때 x에 따라 y가 변화되잖아요. 종속 변수기 때문에 그 y 값이 얘가 굉장히 미세하게 변했으면 얘는 종속 변수니까 똑같이 미세하게 변하겠죠. 그 변화는 그 두 개의 비율 또는 기울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얘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x의 변화량분의 x에 따른 y의 변화량인데, x의 변화량은 결국에는 x의 변화량에 의해서 y의 변화량도 종속되기 때문에 이 x의 변화량 자체가 굉장히 미세하다. 그러니까 0에 가깝다 라고 했을 때의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우리는 미분값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결국에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인데, y는 결국에는 fx라는 함수식을 따르잖아요. 그 함수식에 최초의 x 값에다가 굉장히 극소량 변화 x 값을 더한 함수 값에 그 전에 원래 x에 있을 때의 함수 값을 뺀 값, 그러니까 즉 y의 증가량, 미세한 증가량 또는 y의 미세한 변화량을 이제 분자에 넣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내용들은 물어보진 않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전혀 물어보진 않지만 미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설명으로서 집어넣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해가 안 되신다 하더라도 전혀 큰 문제는 없고요. 단지 굉장히 그 점에서, 아주 특정한 점에서 아주 미세한 x량의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으로서 접선의 기울기,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 건 이거죠. 미분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공식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인데요. 이 뒤에 이 내용들은 그냥 저런 함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 있는 일반 함수에 대한 미분 공식만 암기해 두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그냥 한 번만 눈으로 보시고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난이도까지 나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인데요. 일단은 요거를 먼저 잘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보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x의 n차 함수의 이 미분을 한 값은 요 위에 있는 x의 n승, s의 n승 요 지수가 앞으로 개수로 내려오면서 위에 있는 이 지수는 1만큼 빠지게 되는 그런 형태로 구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는 이 함수, y는 x제곱이라는 이 함수를 f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고 한다면 이 y'은 2가 앞으로 내려오고 x에 2에서 1을 뺀 1이다 라고 되는 거고요. 그럼 1이니까 얘는 그냥 2x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라는 거고요. 자, 미분과 도함수 이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이 연습은
그 몇 번만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시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y랑 x 두 가지, 그러니까 y가 동속 변수고 x가 독립 변수인 그런 이런 그 함수에 해당하는데 이 차수가 3차인 거죠. 그래서 3차 함수이고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dy, dx 뭐 또는 y 프라임 또는 f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얘는 아까 배운 것처럼 3이 앞으로 내려가야겠죠. 그러면은 6, x에 얘 하나 빠지니까 1 빼니까 제곱 마이너스 2 앞으로 내려가니까 4x 그럼 x 1이잖아요. 여기가 x의 1인데 1이 내려가면은 그냥 1만 내려가겠죠. 근데 1 빼기 1이니까 x의 0이 되겠죠. 0승이 되겠죠. 플러스 그러면 5분의 2의 x의 0승인데요. 이 어떠한 특정한 수 또는 문자에 지수가 0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이거 자체로 1이 된다라는 지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정리하자면 그냥 6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분의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y는 5라는 함수를 자 미분하겠다. x에 대해서. 그럼 x가 없죠, 근데? 그러면은 얘를 뭐 x의 0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이니까 5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미분하면은 5 곱하기 0이 앞으로 내려오겠죠. 0에 x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모든 수에 0을 곱하면 무조건 0이기 때문에 그냥 이 y는 0이라는 함수가 되겠죠. 값을 갖겠죠. 자, 그 다음 얘는 y는 x 세제곱분의 5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의 세제곱 분의, 그러니까 x 세제곱이 분 모에 있죠.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x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그러면은 얘를 미분하면은 y 프라임은 마이너스 3이 앞으로 나와서 5 곱하기 마이너스 3이고 x에 마이너스 3에 또 마이너스 1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5 x의 마이너스 4승이다. 또는 좀 보기 좋게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15를 x 4제곱으로 나눈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요거는요. y는 5의 x의 루트죠. 루트는 2분의 1승이에요. 2분의 1승. 그럼 2분의 1승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얘는 2분의 1이 앞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y 프라임의 5 곱하기 2분의 1이고요. 여기에 x에 2분의 1 빼기 1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는 앞에는 2분의 5가 되겠고요. 2분의 5가 되겠고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자체는 루트 x죠. 루트 x인데 위에 지수가 음수기 때문에 분모로 가서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좀 예쁘게 정리하자면은 2루트 x분의 5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 앞에의 내용은 이 앞에 내용은 제가 미분 공식을 한번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봤던 거고, 자, 이거를 한번 그 미분 값을,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함수를 이제 변형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함수를 변형시켜서 나오는 함수들이 있잖아요. 뭐 얘는 그냥 일반 그 상수로 나왔지만 결국에는 특정한 함수를 미분했더니 또 다른 함수가 나왔잖아요. 우린 얘를 또 다른 새로운 y 프라임에 대해서 또 다른 관계를 갖게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도함수라고 하는데요. 도함수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미분 값은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도함수들은 결국엔 x 값에 대한 기울기들의 그 규칙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도함수들은 결국에는 원래 함수의 기울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다른 함수식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y는 x제곱
제곱입니다 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y는 x제곱이다. 그러면은 얘에서 x는 2에서의 미분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미분값을 확인하려면 우리가 미분 공식을 이용해야겠죠. 그럼 y는 x제곱인데 우리가 미분하면은 y'은 2x다가 되겠죠. 그럴 때 만약에 x가 2일 때 y'은 뭐예요? y'은 4가 되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x가 2일 때 미분값, y에 대한 미분값이 4라는 의미는 이 y는 x제곱이라는 이 함수에서 x가 2라는 이 위치에 있을 때 이 위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y'이 x가 2일 때 4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뭐 x가 더 높아지면 이 함수 자체는 이렇게 상향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 형태를 띠기 때문에 당연히 x가 커지면 그 기울기도 커지겠죠. 한번 볼게요. 정말로 그런지. 이번에는 x에다가 뭐 한 3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y'은 3이 6. 그래서 더 커졌죠. 뭐야? x가 3일 때는 보니까 기울기가 더 이렇게 가팔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기울기는 뭐가 된다? 이 기울기는 6이 된다 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x값에 따른 접선의 기울기의 관계를 우리는 도함수다 라고 표현했으면 이 도함수도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겠죠. 도함수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y는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형태고, 또 그 도함수의 그래프가 y'은 2x라는 이 함수식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 y'은 이렇게 y'은 2x라는 형태의 도함수식을 갖는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함수는 x값이 증가하면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2배로 비례해서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띈다. 그러니까 이 원래 함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함수구나 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앞서 배운 이 도함수가 도대체 이 우리 노동경제학에 대충이라도 어떻게 활용되길래 배우는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은 그 총생산곡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총생산 곡선인데요. 노동이 양의 수로 투입됨에 따라서 총생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두 가지 관계를 가진 함수인데, 그 함수를 가진 생산 곡선 중 체감 구간에 대해서만 한번 논의를 해볼까 해요. 자, 근로시간에 대한 총생산 그래프는요, 체감하는 구간이라는 것은 증가는 하지만 그 증가의 속도가 점차 둔화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Q라는 생산량은 L이 근로자의 투입 또는 근로시간이 또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체감, 처음에는 이렇게 막 가파르게 올라가더라 이렇게 점차 그 증가량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할 때,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얘가 QL은 어떤 형태, 뭐 특정한 함수가 되겠죠. 얘를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뭐 Q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뭐 F의 L이다 라는데 이렇게 생겼다 라고까지만 이해할게요. 근데 이 생산성에 대해서 우리는 근로자 한 명, 근로자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또는 이 총생산 곡선을 미분한 도함수로 한번 확인해 보겠다 라고 한다면 이 Q를 L에 대해서 미분한, 즉
F'L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 MPL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노동이 한 단위 투입됐을 때 그 한 개의 생산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한 개의 생산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미분은 한 단위 증가할 때 어떻게 변하느냐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또는 근로시간이 아주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한 개의 생산성을 의미하고 얘는 곧 F'L을 의미하는 거고요. F'L, 그러니까 미분하는 도함수는 독립변수 또는 X값 또는 여기서 말하는 L값의 변화에 의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보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체감하고 있는 이러한 생산 곡선이 있어요. 근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점차 그 접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그러니까 그 기울기의 정도, 그 절대값이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최초의 이 접선의 기울기를 10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울기는 한 7, 세 번째 기울기는 4, 네 번째 기울기는 한 1, 이 정도로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Q에 대해서 미분한 도함수 MPL에 대해서 이걸 표현하자면 결국에는 X값이 증가할수록 L값,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값이 독립변수가 아니라 변수 L이 점차 초반에서부터 우측으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최초에는 10이라는 값, 10이라는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가도 점차 10에서 7로 줄고, 그 다음에 7에서 4로 줄고, 그 다음에 1로 줄고 하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 즉, 이런 생김새에 체감하는 생김새의 형태를 갖는 그래프는 그걸 도함수화 또는 접선의 어떻게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도함수화 시켰을 때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우하향하면서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즉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근로자 수 또는 노동 투여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한 단위 투입하는 때에 추가되는 더 증가하는 생산량은 점점 줄어드는구나.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내가 일정 부분 이상 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한계 생산 전보다 더 줄어들게 되면 굳이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까지 이제 나중에는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 저희는 오늘 하나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체감하고 있는 그래프는 결국엔 기울기가 이렇게 감소하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 논리 구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의 함수를 접선을 그림으로써 이 도함수가 어떻게 변형되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충분히 응용해서 해석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미분의 종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합의 미분, 고배 미분, 묵세 미분,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미분이 있는데요. 아직 그 노동경제학의 그런 이제 수험 기출문제 수준에서는 이 정도의 미분의 공식을 활용하는 것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안 나온다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요. 요것은 뭐 먼저 외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것부터 해결하겠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먼저 암기하시고 공부하신 이후에 시간이 좀 되시면은
그냥 그냥 단어 외우듯이 그냥 암기만 해 두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 쉴게요.